오늘은 홍스나이퍼 이상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이상원입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강수영 변호사의 이야기는 뉴스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뭐 여기도 방심이 뭐 이런 거 무서워요? 예? 여기도 뭐 법정 제재 이런 거 있어? 뉴스민도? 없잖아요. 무슨 상관이야. 그 정도로 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많이 화가 났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우스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강수영이 뭐 대구에서 뭐라고 짓거리도 뭐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하여튼 뭐 짜증이 납니다. 자, 근데 오늘도 홍스나이퍼가 오셨다는 것은 뭔가 또 우리 홍 시장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건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 뭡니까? 오늘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찬양에 맞지 않는 사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네, 대구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시끄러워졌는데요. 선거가 끝나서 좀 쉬려고 했더니 박정희가 죽은 박정희가 저희를 시끄럽게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그 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강변의 변론에서 이 박정희 동상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 강변의 변론 그 영상 딴 그 영상에 제법 댓글이 달렸어요. 싹 다 제 욕인데 우리 홍카콜라를 시원하게 마신 우리 지지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 자, 그러나 지금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님이 사실 그 조용히 계시면서 시정에만 집중하셨으면은 큰 논란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중앙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대통령 만나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뭐 비서실장을 추천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홍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정진석. 그렇죠.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하려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얘기도 안 들어줄 건데. 4시간 동안 술 한잔 한 것 같던데. 4시간 동안 뭐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이야기를 뭐 그 여담이지만 그 홍카콜라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청년의 꿈에 누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 시장님 대통령 만나셨다던데 혹시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신 거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기밀입니다라고 답을 달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님 자기가 와갖고 혼자 다 얘기 다 했어. 기자들 만나가지고 기밀입니다 그래놓고 얘기하지 않은 뭐가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시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다라는 게 대구 언론계의 중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홍준표 꿈꾸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의심해 봤습니다, 제가. 이천공.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시민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천막농성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난 3월 1일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에 달빛철도 축하 행사차 광주를 가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이 또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라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지우려고 시도는 했나 봐요. 근데 안 지워지나 봐. 네. 그렇게 밝히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이 장소가 동대구역 광장인가? 동대구역 광장이랑 지금 건설 중인 이제 곧 있으면은 오픈할 대구 대표 도서관 그 앞에 공원에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동시에 동상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동상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이런 얘기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 시장님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 사업에는 뭐 오랫동안 의지를 보이긴 했었어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또는 뭐 존경하는 그런 뜻은 여러 차례 밝혀왔었고 2017년도 대선 당시에는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뭐 나를 가장 닮은 또는 내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박정희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존경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동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에는 의문이 가기는 가죠. 뭐 오랫동안 뭐 당장 2017년 외에 시간이 지나서 2022년 대선 때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TK 신공항을 박정희 신공항이다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도 박정희 공항이다라고 이름 짓겠다고 또 공약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박정희라는 인물을 곳곳에 도시에서 기리는 어떤 시도는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지금이냐? 이제 이게 광주가 촉발이 된 것 같긴 해요. 하필이면은 광주를 다녀오셔가지고 또 광주 중에서도 이 달빛철도 축하 행사 갔다 왔다 하셨잖아요. 이게 2월달에 있었던 행사인데 요 장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하필이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일단 이름부터가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내부에도 김대중 홀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주 곳곳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에 와서 이제 나 대구 50년 미래 먹거리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리기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전제부터가 조금은 틀린 것 같아서 바로는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홍준표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서 하신 발언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광주 가면 그 김대중 저항 정신 뭐 기리는 거 많아요. 뭐 이러면서 동상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은 한 6m 정도 되는 전신 동상인데 그런 동상은 광주에 없습니다. 6m 전신 동상? 네. 무슨 뭐 레닌이야? 뭐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인물을 이렇게 전직 대통령 그 정도 중에 있나? 6m까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쪽에 구미에도 있긴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동상이 있고요. 있고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도청 앞에 공원이 하나 큰 게 있는데 거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6m는 엄청 큰데? 5, 6m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으세요.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 조금 작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경하게 레닌이라니 제가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 동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동상하면 또 대표적인 게 레닌, 스탈린, 김일성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주장한 것처럼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의 동상은 없다. 그런 전신 동상은 없다. 흉상은 있다. 가슴 팍팍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안전키 정도의 크기의 흉상은 우리 홍 시장님이 다녀오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김대중 홀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흉상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동상을 2개나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열을 올리고 계시고 그 덕에 저는 바쁘고 그렇죠. 네. 자, 이거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좀 다른 얘기 이어간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절차상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네. 아무리 대구시 의회가 거수기라지만은 다 국민의힘 의원들 잔뜩 앉아 있고 뭐 그런 데라지만은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은 일단 예산의 근거가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지자체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조례가 법이라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대다수의 사업 예산들이 편성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조례가 있어야 이 관련 관련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사실과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구미나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 구미나 전라도 김대중 동상 같은 경우에 전부 조례와 상관없이 지었거든요.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근데 뭐 국비도 만들어 받아와서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꼭 조례가 있어야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대구시와 박정희 그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게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볼 때 그럼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이번 같은 회기에 올리면서 시의회에 심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고 이것과 관련된 비판이 이어지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것과 관련돼서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멍청하고 무식한 소리예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을 올리고 함께 예산안을 같이 낸다. 그러니 그거랑 같은 차원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구시의 행정의 난맥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 시장 이전까지 이런 일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를 하고 충분히 이건 예상되는 비판이단 말이에요.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무슨 사업비를 이렇게 마련한단 말이냐. 이건 의회에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그냥 홍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행정의 절차를 커리큘럼 이 절차를 딱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이 목표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절차대로 밟아간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동상 만들려고 그랬어. 그럼 예산 편성해야 되고 우리 시장님이 조례 만들려고 했어. 그럼 조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냐라고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대구시가 그만큼 지금 홍준표 시장의 사유화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매우 좀 슬프고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네. 원론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대구 시민들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을 해서 오케이 이건 시민들의 민의에 충분히 부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자, 이게 어쨌든 찬반 논란이 뜨겁고 대구 시민이라고 해서 다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동상 세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 어쨌든 뭐 일당일색이라도 그래도 시의회에서 형식적으로라도 합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선포를 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네. 모양새를 갖췄다. 그렇죠. 그리고 뭐 시의회에 있는 분들이 언젠가 공천받을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공천을 못 받으면 지역에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시장하고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픕니다. 일단 의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대체로 대구시의 이번 행정 이 과정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은 다수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처럼 국민의힘 일색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의원이고 의원이면 의원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된 대구시 행정은 대접을 해주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내부적인 부글부글 일종의 뒷담화 같은 거는 여기도 저기도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조례를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으로 이게 드러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결이지 뭐. 부결시키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아이고 뭐 속으로만 욕하고 말지 뭘. 네. 근데 어쨌든 이 타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가지고요. 대구 박정희 기념은 예외적이다 이런 기사도 쓰셨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강변의 변론에서 이 동상 논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 못하냐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댓글로. 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다른 데서는 전직 대통령 어떻게 기념하고 있나. 예우할 수 있습니다. 예우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예외적이라고 쓴 이유는 다른 지역이 8곳 정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쨌든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 연고 지역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연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지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연 지역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8곳의 조례를 다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8곳 중에 7곳이 명확하게 조례상에 우리 지역 출생 또는 출신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8곳 중에 7곳이. 그러니까 우리 고향 우리 땅에서 태어나신 대통령을 기리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한 곳은 서울 마포구인데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시설이 3개나 지금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설도 있고 최규하 대통령의 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전직 대통령의 시설이 마포구가 맞는 것도 아닌데 국비로 만들어지고 또 뭐 김대중 대통령의 도서관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태평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또 뭐 노벨평화상에서 받은 상금을 일부 지원하고 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 있고요. 최규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옥이 있어요.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지은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그냥 두느니 활용을 해서 좀 활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런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8곳과는 다르게 일단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아니고 직접 돈을 들여서 대구시 예산을 들여서 동상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여서 마포구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조례인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구미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구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구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과 연고가 있는가 기려야 하는. 네. 네. 우리가 없죠. 대구가 특별히 보수색이 강하다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그 우리 홍준표 시장이 광주를 얘기한 것 같아요. 광주도 김대중 대통령과 직접 지역적 연고는 없거든요. 지역적 연고는 없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고 거기 김대중 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주를 끌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주 컨벤션 센터로 지어졌습니다. 네. 최초로 시작이 될 때는 광주 컨벤션 센터로 진행이 되다가 거의 다 지어져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이름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근데 이름 바꾸자라는 것도 논리는 그거였어요. 이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 뛰어난 어떤 대통령이고 지역의 어떤 유명한 민주화를 이룩한 대통령이어서 기리자라는 게 아니라 컨벤션이라는 게 전시 컨벤션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사들도 따가지고 와야 되고 뭐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광주 컨벤션이라고 하면 이걸 알겠냐 해외에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지 않냐. 그러면 광주와 지역적으로도 인연이 있고 없진 않고 있고 더해서 전국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분이니 이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해서 개관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당시에 광주시장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광주시장이 제안한 것을 그친 게 아니라 광주시 차원에서 여론조사까지 진행을 한 끝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대구에는 대구 엑스코 있잖아요. 그 컨벤션 센터이잖아요. 대구 컨벤션 센터인 건데 그거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바꾸자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광주를 끌고 온 거면 똑같이 대구에 있는 대구 엑스코를 뭐 산업화를 이룩한 뭐 국제적 인물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달아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짓자. 그리고 광주시처럼 여론조사도 진행하자라고 하면 오케이. 그까지는 뭐라 하겠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동상을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또 그리고 대구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갈 대구 대표 도서관에 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외적이다. 특히나. 네. 유례가 없는 건 맞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유례가 없는 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건 분명합니다. 네. 반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의 주요 이유 이건 뭐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 다 아는 얘기인데 그죠?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것들이죠. 그리고 뭐 특히 뭐 산업화 공로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흘렸던 피땀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피땀이 박정희 대통령의 피땀이 아니었고 어머니 아버지의 것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국민들의 것이었지. 특히 그렇게 그 과정에서 앗아간 목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적으로 특히. 네. 예, 그렇게 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동상을 이렇게 자기 혼자 내가 박정희를 존경하니까 짓겠다라고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의 재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사재를 털어가지고 내 집에다가 초상화를 걸겠다. 우리 집 공원 앞에 내가 기부해가지고 동상을 세우겠다. 그것까지는 내가 참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는 지방세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세를 내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대구 시민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뭔 오만함이냐 이거야. 그런 생각 일단 드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은 1960년부터 1979년 사이 19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음의 영역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음의 영역들을 타파하고자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구 지역에도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눈 뜨고 있을 수 있고 살아있죠. 유족들 네. 유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통받고 고문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지나가면서 동상을 볼 때마다 그 2차 가해 아니에요? 2차 가해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도대체 이해가.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뭐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은 간첩이야 빨갱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뭐 어디 붙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사람이 죽고 말이죠. 그런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도대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홍 시장님이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허투루 하는 행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고 아주 유능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네. 그게 훌륭한 정치인인지는 이제 논쟁적인데 네. 정치인으로서 유능하긴 해.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자 일단 1번 대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 그다음 세대가 보는 곳. 대구는 영원히 보수의 성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일단 미래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보수색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그다음에 2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가장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닮았다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홍 시장은 이미 나는 70대인데 뭐 이제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완성형이야. 일단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이제 완성이 된 정치인이에요.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정치인 중에 역대 정치인 다 따져봐도 아니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보수 정권 때 대통령 이명박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캐릭터가 비슷하다. 바로 나야 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자기 이제 퇴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선을 할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뭐 총리를 가든 뭐 당권에 도전하든 모르겠는데 중앙 정치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명백합니다. 지금 뭐 날마다 한동훈 욕을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 잠재적 경쟁자를 쳐내려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시장으로 남을 사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리고 지금 시장으로서 업적이라는 게 공항 이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구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동상을 보면서 이거 홍준표가 만들었어. 잘 만들었잖아.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하여튼 머리를 잘 그럴 썼다. 거면 전 진짜 차라리 홍준표 동상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진짜 본인의 동상을 만드셔라. 네, 만약에 그거 하시면은 낼 용의가 있습니다. 네. 한 10,000원 정도 후원금 낼 저도 용의가 후원금 있습니다. 내겠습니다. 네. 미운정이 있지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하시면 전 그건 인정. 네. 인정. 이거 그러면은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도 이거는 약간 우회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닮은 나도 곧 이렇게 될 거야. 음.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내 동상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나의 페르소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페르소나 좋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홍준표 시장답지 않다 그거. 그러니까 그걸 왜 세금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나 정말.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임시회가 열리잖아요. 시의회에서. 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망을 아까 저는 통과되겠지라고 그냥 비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냉소적으로. 네, 네.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전망?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화는 있는데 어쨌든 대구시의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통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구시가 조례만 있었으면 의회가 조례만 넘어온 상태면은 부결을 시키다 아니면 보류로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말고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자. 공론화 절차 거쳐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예산에 손을 대야 되는데 예산에 손대는 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렇겠죠. 특히 14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한 번에 날리는 경우는 뭐 잘 없어요. 싸우자는 거죠. 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날리면서 조례까지 같이 보류시킨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긴 하는데 묘수를 쓸 수는 있죠. 조례는 보류시키는데 예산은 통과시켜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대구시가 하는 추진하는 사업 뭐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면은 예산을 바꿔서 문화 정책 부서로 예산을 바꾼 다음에 수정해서 올려주고 난 다음에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묘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러나 저러나 도찐개찐이죠. 결국에는 동상 짓는 건 그대로 추진한다는 얘기니까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걸 뭐 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민심이 싸늘해진다거나 뭐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강수영, 이상원 같은 사람만 떠들지 대구 시민들 그런 저 삼류 유튜버 같은 애들 목소리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렇겠죠. 시장님이 요새 그 삼류 유튜버라는 단어를 아주 드물게 가끔 사용하시던데. 삼류 찌라시 뭐 이런 거. 혹시 저희 방송을 보셨나는 기대감을 또 설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워딩을 쓰시던데 좀 봐주세요. 다른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깝깝합니다. 근데 시민단체는 어쨌든 지금 응축돼 왔던 이때까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약하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홍 시장님에 대한 여러 이제 이때까지 갈등 관계들이 이걸로 터진 거죠. 이번 게 뇌관이 돼가지고 불쏘시개가 돼서 증폭되려는 조짐이 좀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래 그 시민단체도 다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어도 한 번에 단일한 대우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뭉쳤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거의 다 뭉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도 한 60명 이상 모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는데 60명 가량이 모이는 경우 잘 없고 이정우 전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하셨던 이정우 전 정책실장도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지 이 현재 대구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운동 계열 안에서만 이 반대 운동 움직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건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든 이 조례안 통과와 사업 추진을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 시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 빚어졌던 갈등 중에서 최고치의 갈등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이고 기차 타러 갈 때마다 봐야 돼 이제. 전 그래서 대구역에서 동대구역 기차 타고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안 봐도 되겠죠. 깝깝하.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나? 이게 진짜 이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서서히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단체나 제야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또 시민들 중에 일부 하여튼 목소리들이 잘 규합이 돼서 뭐 그 일부 강행이 되더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영상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보시면서 공감도 해주시고 또 이제 여론 환기도 하고 그런 계기로 또 됐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이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오늘 대구에서 이번 주에 순종황제 동상이 내려집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달성공원 앞에 있는 순종황제 동상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상이라는 게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동상은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거는 한번 일회적인 소식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 이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